관치경제와 권위주의를 초래한 국가주의, 갑질재능과 사기천국을 초래한 영웅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베 정계란에서 제일 답답한 게 춘추식의 싸움을 이론의 의미 문제입니다. 미시적으로는 대단해도 거시적으로는 일도 변화시킨 게 없습니다. 계속 한국 그 정치도 똑같습니다. 그 미시적으로 복작복작하지만 정말로 변화된 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싸우자는 거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계속 값싼 위로만 하면서 이 사회 구조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중의 생각을 유도하는 것은 권력과 연결됩니다. 좌파에서는 매우 반복된 문제인데 좌익 진영에서는 일상적 접근법인데도 우파에서는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학이야. 정치학, 사회학 이런 그 철학 이런 연결 부분을 거의 모르니까 아무리 그 단축해서 설명해도 최소 90분짜리인데 그리고 그 지금 현재 그 저기 좌파들은 이런 거 책 90분이 뭡니까? 대중독재 그 임지연의 1, 2 읽으려면은 90분이 아니라 뭐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이것을 읽는데 배경 지식으로 이해를 했지 않겠습니까? 히틀러의 나이투쟁은 인종주의의 정당화, 인종주의를 주도하면서 게르만주의 쪽을 그렇게 생각하는 히틀러 권력을 강화했고, 그리고 갑을 이루는 때는 꼭 용감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적개감을 유도했고, 그래서 이게 히틀러 권력을 유도했죠. 그러니까 대중을 어떻게 생각하게 하느냐하고 권력하고 연결됩니다. 좌파는 무조건 그때 그 97년도에 중앙집중적 권력의 포위가 됐습니다. 일제시대는 나라 없는 서름, 6.25 전쟁은 국방빈약의 서름, 그리고 가난의 서름, 이래서 국가의 그 권력 집중하자, 국가에 복종하자. 유불선이 혼합되지 않은 동인성, 그 경상도 성향의 성리학적 군주관 영향이 그 국가에 컸죠. 그런데 중도, 중용, 화해, 상생, 균형, 평화 여기 공통점은 대중이 선망하는 어려운 문자입니다. 사실 지식인들이 대놓고 지식에 갑질을 해버린다면은 대중들은 그냥 그 지식인들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지식의 분업 구조가 아니라 갑질을 해버린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국가의 종속이 귀족의 종속으로 그냥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를 믿어 해서 귀족을 믿어. 거의 똑같죠. 바뀐 게 없죠. 탈냉전이 대승불교적 군주관이고 고려연방제 이제 권력 강화이고 원불교 정치 권력 강화이다. 대승불교가 어떻게 공산당 주권이 되느냐 이 문제를 진짜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Follow the party 이게 1심 불교 용어죠. 불교 용어. 대승불교에서 1심이 왕이다. 왕이 뭐다? 공산당이다. 그 공산당이 그 현대의 군주다. 레닌. 여기서 그 팔로우 더 파티가 그 군주를 따르는 그 백성의 도덕 이렇게 이어지고 모든 권력을 시족 혈안 군주로 그러니까 그 시족 혈안에 그 모으자는 거하고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레닌 그거하고 묘하게 겹치죠. 광주민중항쟁의 김대중 세우기와 시진핑 대동사회가 또 대동 연결되고 대동이 그냥 성리학 대동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군사정권에도 국가대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불선을 아우른 원불교 대동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동사회를 이끄는 게 지도자이며 밀란 지도자가 신성화가 초월화됐다. 준비된 대통령 이게 진인 정도령 개념을 깔고 있는 거예요. 준비된 대통령이란 말에. 이것과 증산교 천지공사하고 맞물리고 그래서 그 진인 정치는 허경영하고 김대중하고 딱 맞물리는데 한 번은 신성하게 한 번은 코미디로 다르면서 공통분모를 많이 가졌죠.
세금 폭탄 공화국 및 포퓰리즘 공화국은 기복 신앙 중심으로 권력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란을 성공하려면은 밀란에 재발적으로 혈연 이들이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복종하는 거 하고, 이게 이성적으로 나라가 없기에, 국방이 빈약하기에, 가난하기에 권력 집중하는 거하고 엎어치나 매치나예요. 그러니까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그렇게 국가의 권력 집중하고 엎어치나 매치나 관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라도 무당신앙을 과 연결된 모든 코드를 좀 제어하지 않는 한 세금 폭탄 공화국 및 포퓰리즘 공화국을 그렇게 할 수 없죠. 비나이다 하면서 지인 그 정도량 밀란 주도자에게 권력을 집중하자, 이런 기제가 이성 밖에 그 저항력 대중에 있다고. 저항력 대중을 의도하지 않았어도 지금 지도자들은 다 알고 고의로 하는 겁니다. 왜냐? 저 같은 개신교인들이 알 수 있게 논문을 썼다는 것은, 그런 논문 지식을 썼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알지 않습니까? 지식층은 고의로 했다는 거죠. 6.25 신화로 권력 기제를 파기에는 영화의 상징이 이거죠. 우파에는 대승불교로 권력 집중하는 기제가 뭐냐, 이게 궁금합니다. 광주는 김대중과 연결되면 무조건 귀족, 독일 기독교는 백을업건, 헌법 우회 괴멸. 김영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김영환 의원만 서른의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했죠. 민주화가 민족해방이다, 시족이기주의다,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민주화가 민족해방으로 기록된 책이 아주 많습니다. 조합재 기자 같은 분들은 대중사회에 나오길 그렇게 막고, 지땡땡 씨는 그걸 분석할 능력도 없지만, 좌우지간 제일 중요한 게 민주화가 과연 무엇이었나. 김영환 의원만 대중사회에 퍼진 민주화가 숭고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다, 이걸 부정하지 않았고, 서른 의원은 밀란신앙 정서로 동학운동의 대동 그런 거다, 아니면 동학의 연장선에서 밀란신앙의 대동이다, 그래서 바람잡이한테 충성, 봉토관직 수여. 카톨릭 교적인데 김대중이 경천애인 4인 여천, 이거 천도교가 진짜 신앙이다, 이거 가톨릭 교인 및 교황한테도 사기를 친 거죠. 사실상 너무 큰 기망입니다. 광주민중항쟁의 북한군 침투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전두환의 줄선 차원의 당시에 반공 교제를 종교로 신성화한 차원에서 자기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자주 인용되는 북로당 쪽 해석은 북로당적 view는 될 수 있어도 북로당 쪽 시각은 될 수 있어도 팩트는 아닙니다. 월북자들이 많았던 전라도 천도교와 북한 권력이 하나의 대승불교적 주권을 이룬 이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검색하면은 북한의 대남 공작 통일 전선이 나옵니다. 북과 남, 해외는 온결에는 민족적 단합의 힘으로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을 이렇게 하는데, 큰 그림이 대승불교적 권력 집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승불교적 권력 집중이 광주 민주항쟁 교육물에 다 담겨 있죠. 사상과 제도, 지역과 리니엄,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아울러 통일 대회합. 이것과 대승불교적 이것과 일국 양제, 그것도 대승불교적 고주권이죠. 대승불교가 모두 다 빨갱이는 아니죠. 그러나 대승불교를 악용한 공산화 움직임이 현실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전혀 해석을 못했어요. 이 당시 정서를 알고 있어요. 해석을 못했는데 이젠 이 당시를 해석을 할 수 있었죠. 신종교 중심으로 해서 시족 권력으로 시족 줄 세우기가 통일전선이 된 거 아닙니까?
대승불교적 아우림이 좌의지의 요순시되며 그것의 미래 도래갈망. 우리 사회에 퍼진 지식의 대부분은 그 원불교 코드가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다 원불교 그거고 7, 80대 농객 두 분의 저항 방법은 오히려 더 강하더라. 지씨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자책고를만 하고 조갑재 씨의 그 비판 방법은 거의 하나만한 그 공격이더라.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생각이 전혀 없더라. 그냥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냥 위로만 주지 실질적 타격을 줄 생각이 거의 없더라. 민주화가 과연 무엇이었나? 민주화 전부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김영원 의원 등 소수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로 그러니까 그 시족 이기주의를 명확하게 거부했지 않습니까? 전부를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수는 민주화가 민족해방 그러니까 좌익말 시족 이기주의로 생각하고 그래서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은닉했습니다. 가장 행위로 진실을 은닉했습니다. 진실을 은닉한 거는 민법 108조상의 무효입니다. 무효. 대승불교 코드 안에 당성, 당파성 묻는 전술을 보면은 원불교 정치인의 독극물을 합니다. 사상과 제도, 지역과 이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이 짤이 그 북한 공산당 중심으로만 봤잖아요. 근데 북한 청우당 중심으로 보는 게 맞고 북한 공산당이 아니라 그리고 남한의 천독의 청우당이 이승만에 해체가 됐습니까? 됐지 않습니까? 전라도가 중심이고 여기서 평등한 관계로 보는 게 사실에 맞죠. 정권이 바뀌면 바로 유공자 문제 이렇게 된다? 전혀 아니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민주화란 과연 무엇이었나? 그러니까 그 KNCC의 이 뭐냐죠? 김대중 카톨릭 이거하고 연결된 그 김대중이 카톨릭인데 천도교 그러니까 그 민주화 운동 선언문에 관련된 그 기독교라고 주장하되 그 신종교 그 신관을 중심한 모든 선언문에 그 KNC 그 WCC 기준으로 무효 그 소송 그 다음 바로 다음에 그 이 정세현 문정인 관련으로 그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 불리한 그런 그 고려 그 일국 양제식으로 제도하는 거 계속 남한에서 원불교식으로 그렇게 가는데 그 악덕 조합장과 저기 업무대행사 그 짱 같은 게 정세현과 문정인 역할이 아닙니까? 이들의 지주택 사기의 문제하고 거의 같죠. 시작 단계에서 명백하게 민법 108조상에 무효가 이미 끼어있기 때문에 사실 은폐하는 은닉 행위가 끼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의의 제3자한테 언제나 무효다. 입증하면 무효다. 그래서 이걸 딱 그러니까 이런 그 북한 공산당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내세웠던 그 북한 공산당에 끼었던 조국전선의 그런 선전물들에 담긴 원불교 코드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전부 무효로 날려야죠. 여하간 정말 지배 이데올로기를 해체한다는 거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예, 이것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